반갑습니다. 군정교구 충경교당 9일승 교무입니다. 오늘 교리학교 제1강 사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요는 원불교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정전 제2교의편 제3장에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단체나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고 어떤 것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수많은 불합리한 점과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1916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4월 28일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바꿔가야 할지를 진단하셨습니다. 세상은 돈의 병, 원망병, 의뢰의 병, 차별병, 안 가르치는 병, 이기적인 병으로 6가지 병이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막을 통해 분수의 편안함을 찾고, 원망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은을 통해 감사 생활을 하며 나머지 4가지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요의 실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사회의 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4가지 중요한 과제가 바로 사요입니다. 여기 보이는 교리도는 원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할 사요는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위치해 있고, 사은이 개인적 차원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행위라면 사요는 혼자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보은 행위입니다. 만나는 모든 세상에게 감사하고 보은하는 태도가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며 인과보응의 신앙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인과보응의 신앙은 세상 모든 존재가 은혜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요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요의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힘이 자력이고 다른 대상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타력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력과 타력 중에 어느 쪽의 힘이 더 큰가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자력 생활이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구하는 것이 바로 타력 생활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태도를 바로 의뢰의 병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만 한다면 당장은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을 남에게 미루면 상대방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스스로도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 일을 남에게만 미룬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또한 자력을 갖출 기회를 막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차별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서로의 능력에 따라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성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바로 자력 양성을 실천하는 좋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력 양성의 첫 번째는 자력 양성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타력을 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거나 늙어서 스스로 힘이 없거나 아픈 경우에는 당연히 도움을 받지만 내가 자력이 있을 때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력이 있는 사람은 자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력을 키워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동시에 자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보호를 주자는 것이 자력 양성의 강령입니다.
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있을까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자력이 없는 사람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 바로 자력 양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가 자력이 없을 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타력을 통해 성장해왔고 또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었을 때 다시 타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 도움을 받았거나 또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타력을 빌리려면 내가 자력이 있을 때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하겠죠. 두 번째는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입니다. 이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 중 첫 번째는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음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자력 양성이 원불교 초기 교서에서는 남녀 권리 동일 또는 부부 권리 동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거 조선 여자의 생활 조목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불평등한 남녀 사이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이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조목에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지해서 편하게 살자는 의뢰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도 이렇게 부모, 형제, 일가, 친척에게 의지해서 자기만 편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피연예인의 그 친형제가 재산을 유용한 사실들을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요즘에도 이렇게 잘 사는 가족에게 의뢰를 해서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유용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뢰 생활이 바로 세상을 병들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과거 타력 생활 조목 두 번째는 조선시대 여자의 불평등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지만 더 넓게 세계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아직도 남녀의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에 BBC 코리아 뉴스 기사에서는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여성, 비즈니스, 그리고 법이라는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동등함을 보장하는 나라는 세계 187개국 중에 2019년 기준으로 단 6개 국가뿐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그중에 84.7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47.3점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국은 85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여성의 인권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도 남녀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4가지입니다. 이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은 초기 교서에는 남자로서 여자 권리 동일 권장의 조목이었습니다. 현재는 더 폭넓게 남녀 사이뿐 아니라 자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조목이죠. 첫 번째는 자력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입니다. 부당한 의뢰는 다시 말하면 남에게 자신의 일을 떠맡기는 것을 뜻하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분들은 다 겪었을 만한 일일 텐데요. 초등학교 시절 형이 자주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 너 라면 먹고 싶지 않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형의 속내를 파악했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라면을 끓이기 귀찮으니까 저에게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이 다시 말합니다. 야, 내가 라면 끓이면 너는 한 젓가락도 먹지 마. 그 말을 듣는 저는 다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라면을 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기 싫어서 남에게 시키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의뢰 생활의 하나가 되겠죠. 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자력을 키우도록 이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자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의뢰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자기가 먹고 남은 빈 그릇은 자기가 씻고 또 자기가 머물렀던 방 청소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죠. 그것마저도 가족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자력을 키워가는 습관을 들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부당한 의뢰가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두 번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줄 정도로 어느 정도 있는 부모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장자 위주로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장자가 형제들을 다 돌보게 했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1대1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하고 또 가정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각자 나눠서 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 부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부인이 찾아서 아주 비싼 소파를 샀다고 합니다. 집에 없던 소파를 본 그 남편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걸 샀어? 라고 묻자 그 부인이 씩 웃으면서 어디서 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비상금이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좀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아무래도 경제생활을 함께 합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각자가 경제생활을 자력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경제에도 자립력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번째 조목은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에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998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또 2007년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까지 추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회 법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의식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력 양성의 마지막은 자력 양성의 조목입니다. 총 4가지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자력 양성의 조목은 원불교 초기 요서에서는 여자로서 남녀 권리 동일 준비의 조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를 겪고 오면서 남녀의 차별을 평등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 자력 양성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은 더 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인 의미로 자력 양성의 조목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자력 양성의 조목은 앞서 살펴본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과 비슷합니다. 자력 양성을 통해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력을 갖춰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교육도, 직업도, 또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차별이 없이 공부 삼아 노력하자는 것이 바로 이 자력 양성의 조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찾아도 부모 생전의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마치 상속법에서도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과거에 장자가 주로 부모님을 모셨다면 이제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자녀가 모두 평등하게 부모님을 모시자는 말씀입니다. 이 자력 양성에 대해서 원불교 3대 종법사를 역임하신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 자립력 3가지 방면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력의 범위를 정신과 육신과 물질로 구분하고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 자립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의 힘을 키우고 또 육신의 건강함을 키우고 경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내 마음과 몸과 이 수입을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내 삶을 스스로 유지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방면으로 자력이 다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세 가지 중에 아직 경제 자립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차 이 경제 자립력을 채워가려고 스스로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자격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력 양성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정전 제3수행편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와 있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군부대에서 또래 상담병 집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력 양성을 실천하는 용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거기 참여한 군인은, 용사는 선임이죠. 네, 군부대 복무 경험 있는 선임인데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근무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을 받은 선임, 이제 용사는 기꺼이 자신이 근무 시간을 늘리고 그 이등병의 근무 시간을 줄여줘서 그 힘든 점을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나중에 그 이등병 용사가 자력이 없어지고 의뢰 생활을 하게 될 테니 적당한 시기에는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등병은 똑같은 1시간의 근무라도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클 것이고 긴장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임병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 여유롭게 근무를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유를 바탕으로 이등병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자력을 갖추고 또 타인의 삶도 자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자력 양성의 길이고 또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길입니다. 의뢰의 병을 이 자력 양성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는 이 일상수행의 요법의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도 군부대에서 앞으로 이 자력 양성이 더 실현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도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시고 내가 의뢰 생활이 많은지 또 자력 생활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력 양성을 실천해가는 또 그래서 세상을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